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트렌드를 잡아볼까요? 네, 3분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수출 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로존 쪽의 경기가 좋아져야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3분기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입장을 그 유로존에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유로존의 지금 실물 경제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맑은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빠른 회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비된 그림부터 보시면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조금씩 회복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설 그런 추세에 놓여 있는데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심한 상황이고 수출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보이면서 거의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특히 무역 수지 같은 측면에서도 보면 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흑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매 판매는 소폭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생산이 전부 다른데 지금 독일과 함께 분기별로 보면 프랑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픽스 국가들은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유로존 전체로 보면 2분기 연속의 개선인데 이 개선을 이끌고 있는 건 독일과 프랑스 정도라는 것이고 픽스 국가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측면을 보시면 여전히 2%, 지금 ECB가 관리하고자 하는 물가는 2% 아래인데요.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디플레가 우려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것도 국가별 흐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일부 직전인 상황에서 이 무역 수지의 전반적인 흑자가 불황형 흑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유동성은 많이 투입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M2 증가율을 보시면 제한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것이 소비 지표 쪽인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소매 판매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수의 흐름도 프랑스나 일부 국가에 기인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유로존의 최대 문제는 저점에서 회복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여전히 일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문제 국가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양상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최대 문제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회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더불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는 있는데 특히 피그스 국가들은 아직도 회복이 더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별로 좀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국가별의 격차가 큰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유로존에서는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페인의 최대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이 언제쯤 반등해 줄 거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이 부동산 가격에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 스페인의 주거용 투자는 계속 감소를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양상에서 스페인의 주거용 투자는 보시는 차트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스페인의 이 본질적인 문제, 금융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은행에서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르투갈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르투갈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있는 장기채를 과연 소화할 수 있느냐. 이때 이제 차환 발행 물량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거의 80억 유로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7월 달 물량도 지금 간신히 소화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몇 배가 더 많은 거의 한 4배 정도가 더 많은 이 장기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로존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것은 OMT라고 하는 단기 무제한 유동성과 함께 은행연합인데요. 이 은행연합은 여러 번 이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빨리 시행돼 봐야 내년 하반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구석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설립돼서 가동되는 시기는 2014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남아있는 시차, 2분기가량의 이 시차를 과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가 유로존에 남아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유로존은 너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로존은 아직도 경기 회복에 조금 더 다가가려면 멀어 보이는데요. 이 3분기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이 유럽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좀 접어야 되는 건가요? 회복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처럼 이제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여전히 이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ECB가 3분기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쏟을 거고요. 지금 다른 정책을 쓰기보다는 OMT와 같은 단기 자금의 유통을 지금 확대시킬 가능성. 그래서 지금 ECB가 OM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어놨지만 실제로 쓴 국가는 한 국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OMT라고 하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노이즈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8월 초에 있을 ECB 회의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미국처럼 실업률은 얼마, 물가는 얼마를 제시를 해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않는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유로존의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9월 선거 이후에 무언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3분기에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시장의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시장을 급락세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럽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소재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은 결국은 3분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말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4분기의 회복을 보면서 그때는 주식을 좀 강하게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IT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의 이 매기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치는 낮춰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탄력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